사회, 이번 시간에는 근대 국가 수립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개항 이후 조선의 모습, 그리고 갑오개혁, 을미사변, 아관파천, 마지막으로 대한제국 수립 과정까지 이렇게 쭉 알아볼게요. 이 모두를 포함해서 선생님 배움 주제를 근대 국가 수립 과정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나라 조선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잘 막아냈는데 그 이후에 일본에게 개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지. 우리가 강화도 조약 내용은 친구들하고 한번 살펴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항구를 열었다는 거지. 근데 이런 과정에서 조선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회가 갑자기 막 바뀌잖아요. 혼란스럽고 질서도 없어졌고 질서가 없어졌고 농민들도 들고 일어서고 농민운동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농민운동도 막 일어나고 그랬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낡은 제도를 좀 바꾸고 우리가 근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 좀 체계를 잡아서 노력해보자 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갑오개혁이에요. 갑오년에 일어난 개혁, 1894년이에요. 그 갑오개혁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갑오개혁 내용은 낡은 제도를 좀 바꾸고 우리가 제대로 좀 근대 국가를 일으켜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부분에서 개혁을 추진하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신분제도를 전부 다 없앱니다. 노비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없애고 과거제도도 없애요. 또 세금제도도 조세제도 폐지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전부 다 법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갑오개혁이에요. 자, 이렇게 정부에서 나라에서 갑오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 상황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 상황에서 일본은 이제 그 조선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어요. 근데 보면 일본이 청나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1894년. 조선이 한창 갑오개혁 뭐 추진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쯤이죠.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돼. 근데 청나라하고 왜 전쟁하냐면 조선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조선 지배 그 권리를 놓고 청나라랑 다투는 거였어요. 누가 차지할 것인가 가지고. 참 우스운 일이죠. 조선이 힘이 없으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먹겠다고 지금 조선 지배권을 가지고 다투는 거야. 근데 누가 이겼냐? 일본이 이깁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더 많이 간섭을 하게 돼요. 조선을 억압하고 본인들 뜻대로 조선을 움직이는 거죠. 조선도 뭔가 방법이 있어야겠지. 근데 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이제 청나라도 져버려서 청나라의 의지도 못하고 그래서 러시아의 힘을 빌려고 합니다. 이제는 러시아의 힘.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좀 일본을 좀 막아보려고. 사실 뭐 근데 이것도 좋은 건 아니겠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도무지 힘이 없고 일본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러시아 힘을 빌린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점점 자기들이 좀 불리해져 러시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바꾸고 자기 쪽으로 다시 힘을 가져오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그런 사건을 벌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을미사변이에요.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일본이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국민들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나라의 국모를 죽였다 해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일본이 김홍집이란 사람을 이렇게 대표로 좀 해가지고 자기들이 좀 조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단발령을 시행합니다. 단발령이라는 것은 조선은 원래 남자도 머리 기르고 여자도 머리 기르고 막 이러잖아요. 상투 틀고. 근데 그 머리를 전부 다 근대식으로 다 자르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사람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부모가 주신 그 소중한 몸에 손을 댈 수가 있냐? 어떻게 머리털을 자를 수가 있냐? 여러분 지금은 머리카락 자르고 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 단발령이. 그래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종은 자기 부인이야 명성황후가 부인이 죽었어. 근데 워낙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을 피해서 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한나라의 왕인데 도망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갑니다. 러시아 공사관이라는 것은 조선 내에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와서 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로 도망을 갑니다. 러시아 힘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머물게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다 있는데 자기 혼자 일본을 좀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다? 물론 이제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왕이 위협을 느끼면 안 되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명성황후도 죽고 했는데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돼요. 이게 뭐냐? 이걸 바로 우리가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거. 을미사배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죽였다는 거죠. 시해 사건을 말하고요. 자, 이렇게 갔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단발령 시행에 대해서 특히나 더 거세게 막 반발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이때 일본이 세운 그쪽에 가장 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홍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죽여요. 죽이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일본이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고종은 고종이 대신에 일본을 좀 몰아내고 러시아와 미국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이렇게 좀 수습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러시아하고 미국이 그냥 해줬겠어요? 이때 또 미국은 뭘 요구하고 러시아는 뭘 요구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다 요구를 받아주면서 나름 그랬겠지. 일본보다는 이쪽이 낫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받아주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랑 이제 다 요구를 해요. 고종한테 돌아와라 궁으로 돌아와라. 언제까지 그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거냐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결국 환궁하게 돼요. 궁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대한제국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조선이었잖아요. 근데 조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돼요. 대한제국이라는 뜻은 대한은 뭐 위대한 국가를 소망한다는 뜻이고 제국은 독립국가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적 자주 독립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거죠. 이렇게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나서 본인 자신은 황제라고 부르게 되죠. 이때부터는 고종이 그냥 왕이 아니고 황제가 됩니다. 황제. 고종 황제라고 하죠, 우리. 대한제국 수립한 다음에 산업기술 발전에도 노력하고 전기 교통시설 획기적으로 바꾸고요. 공장 회사 설립하고 근대식 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대 국가가 수립이 되는 거죠. 개항 이후 조선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라에서 가보개혁을 했지만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조선 간섭을 더 심하게 하게 됐고 조선은 러시아 힘을 빌려서 그 정세를 좀 이렇게 막아보려고 했는데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되죠. 그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로 옮기는 아간파천이 있었고요. 1년 후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돼요. 이게 오늘 배운 과정이죠.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볼 내용이 있는데요. 교과서에 보면